요즘 들어서 이 미국 S&P 500 지수가 4.95%가 떨어졌고요. 미국 나스닥 100 지수도 5.35%가 올해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지금 3개월 만에 34%가 오르면서 이제 올해 미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랑 한국 주식에 투자한 분들이랑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 아니 왜 자꾸 떨어지지? 불안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실제로 본가에 가니까 저희 아버지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3대장 주식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S&P 500, 나스닥, 코스피 지수, 올해는 이 세 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개 그대로 가져가셨던 구독자님들은 이 코스피 지수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이 저희는 메인이잖아요. 이 미국 주식에 어떤 변수가 생겼길래 이렇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 세 가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어지는 맥락으로 미국 주식이 앞으로 기대되는 부분과 한국 주식, 그리고 채권, 금, 환율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만 언급 드릴 건데요. 관련해서 보시고 재테크 점검하시고 마음 편한 힐링의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잔잔하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요즘 이렇게 떨어지나요? 미국 주식에 생긴 변수입니다. 미국 주식에 생긴 변수는 모두가 알다시피 이란 전쟁이죠. 하지만 저는 물리적 전쟁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게, 미국이 본토에서 전쟁을 하고 있진 않죠. 미국 땅에서 전쟁을 하고 있지 않아서 구글은 유튜브 잘 운영하고 있죠. 테슬라 전기차 만들어서 잘 팔고 있어요. 코카콜라 만들어서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사먹고 있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다 잘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기업의 본질, 실적 자체는 대부분 아직 크게 지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긴급 전쟁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들이 막히면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동 긴장 고조에 유가 112달러 돌파. 이게 왜 문제냐? 기름값의 공급 차질이 생기면은 기름값이 상승하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거의 2,000원 가까이 올랐다가 최고 가격제를 하고 이런 난리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은 운반 비용, 화물 비용 등 전방위적으로 유통 비용이 상승합니다. 트럭에 넣을 기름값이 상승하죠. 이렇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모든 생활비들이 상승하죠. 다 유통 비용에 기름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가속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도 전쟁 그 자체보다는 이 기름값 상승, 인플레이션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 그런데 어차피 전쟁은 초반 당시만 해도 트럼프가 길게 안 가져가고 단기적으로 기름값 안 올리고 끝내려고 했었죠. 그래서 별거 없겠거니 괜찮겠거니 싶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변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죠. 아니, 전쟁하는 거 좋은데 에너지, 석유 건드리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화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서로 에너지 생산 기지를 상호 공격하면서 석유, 가스전이 초토화되면서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었다. 그래서 원래 자본주의 상에서는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게 이렇게 이슈로 인해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일어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우리 월급은 그에 따라서 갑자기 급격하게 못 올라가고, 그리고 한 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기도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생활고에 빠지게 되고, 또 빈부격차가 확대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지지율도 하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한 템포 쉬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은행에서는 목표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시사상식으로 알아가시면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좋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두 가지 최대 목표는 첫 번째 물가 관리와 두 번째 고용 관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고 이 중앙은행장이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물가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라도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은 사회 혼란이 오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 높으면은 이자율을 높이게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돼요. 물가가 높으면 왜 이자율을 높이느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줄이니 시리즈로 영상을 할애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문제는 요겁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는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시장은 그래도 변동성이 있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이자율을 많이 주면은 우리 굳이 오르내림이 많은 주식보다는 차라리 안정적으로 예금 채권하지 뭐할로 주식시장에 하면서 투자도 떨어지고 기업들 대출도 많이 막히고 이런 메커니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면은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데 가장 최근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여기 나와 있죠. 유가 폭등의 인플레이션 경계하는 미국의 중앙은행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미 유럽의 몇몇 국가들은 금리가 오르는 모습들 그리고 미국 역시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는 팍팍 오르면서 발작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물가 전망이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 전망은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원래 미국 주식 전망 괜찮았어요. 트럼프가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안 좋고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좋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도 중앙은행장에게 미스터 투 레이트 넌 너무 느리다. 금리 인하 빨리 좀 해라.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5월 달에는 트럼프의 신복인 중앙은행장이 임명이 되면서 금리 인하를 트럼프 뜻대로 본격적으로 하면서 돈을 왕창 풀어서라도 증시 호황을 할 것이다. 요런 전망, 요런 순조로운 계획들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란 전쟁이라는 똥볼을 차기 시작했고 이게 장기전으로 변수가 되면서 계획이 어그러지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빌빌 기던 미국 주식이 전쟁이 터진 이후로 본격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는 이런 불상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 나오죠. 그럼 우리들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이제 어쩌죠? 여기에서 제가 대처 방법 3가지 한번 말해보면서 오늘 영상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처 방법 3가지 중 첫 번째,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뭔가를 하려 하면은 긁어부스럼입니다. 저는 긁어부스럼이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을 때도 있다. 침묵은 금이다. 애쓸 필요가 없다. 편안하게. 어떤 맥락이냐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해도 3월 초에 엄청난 출렁임이 있었죠.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틀 만에 거의 20% 가까이 빠지더니 그 다음 날에 9% 급등하고 또 마이너스 5% 빠지고 플러스 5% 다시 급등하고 이때 떨어진다?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고 오르네? 하면서 다시 샀다가 다시 떨어지네? 다시 팔자. 오르네?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한 분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구독자 댓글에서도 이렇게 사고 팔다가 순식간에 며칠 만에 1,000만 원 가량을 잃었다 하시는 실제 댓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2가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본질을 보고 멀리 보셔라.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세일 찬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오르내림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지금 거의 다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별일이 없었고요. 둘째, 떨어질 때만 기회를 삼아서 세일 찬스를 누렸다면은 오히려 보너스 게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려갈 땐 가볍게, 올라갈 땐 무겁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왕창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내 주식이 가볍게 떨어지죠. 하지만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는 이때 많이 사는 겁니다. 많이 떨어지네? 사자 하면서 사는 거고요. 떨어졌을 때 많이 사면은 내 주식들이 무거워졌겠죠. 그러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수익을 얻으면서 내 지갑이 더 무거워진다. 떨어질 때는 어쩔 수 없이 가볍게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무겁게 올라가자. 그래서 제가 당시 영상에서도 3월 4일 수요일 기준 그냥 무한 매수만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90만 아래 찬스다. 요런 말씀들 해드렸죠. 그런데 당시 3월 4일이 이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저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인정? 인정. 그래서 둘째, 오히려 내려갈 때는 세일 찬스를 누리세요. 그리고 세 번째, 저만의 대처 방법은 저는 손절은 안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손절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이 손절이라는 게 주가가 떨어질 때 손해를 줄이기 위한 매도를 뜻하죠. 김전자님 손절 매도 하시나요? 하시면 몇 %대로 계획하시는지, 장투로 가야 할 좋은 주식들도 손절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답변했죠. 가격에 의한 기계적인 손절매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 제가 동의하는 맥락의 전문가분들도 이렇게 기계적인 손절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손절매에 대한 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실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손절이라는 것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죠. 저는 본질을 보고 투자하겠다. 만약에 회사의 본질, 회사의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떨어진다면은 그때는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죠. 하지만 아직 본질이 그대로인데 저렇게 전쟁 같은 이슈로 가격만 떨어졌을 때 이 가격이 몇 퍼센트 떨어졌으니 일단 손절한다? 저는 이것은 제 본질을 본다는 원칙에도 맞지 않고, 특히 가격이 얼마 떨어졌다고 팔고 다시 오른다고 사고 이 가격은 맞출 수도 없다 라고,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냉정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손절하지 않습니다. 단기적 가격은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못 맞추고 트럼프도 자기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가 저렇게 조정 못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언제 내가 적절하게 매도할 것인가. 지금 매도할 것인가, 더 떨어질 때 매도할 것인가, 더 떨어지면 매도할 것인가. 첫 번째 타이밍 맞춰야 되고요. 두 번째, 언제 재진입할 것인가, 언제 다시 살 것인가. 더 급등하기 전에, 순식간에 급등할 수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하락도 빠르지만 상승도 급격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내가 다시 살지, 재진입할 시기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팔지도 맞춰야 되고 언제 다시 살지도 맞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타이밍을 신처럼 내가 맞춰야 돼요. 이게 우연히 잘 얻어 걸린다고 해도 이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동안 다리 달달달 떠면서 이거 언제 하지? 이런 불안감은 덤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마음 편한 투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제 원칙에 따라서 손절 안 하고요. 그 맥락에서 첫 번째 원칙도 말씀드렸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 워렌 버핏도 말했죠.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장기 투자할 거면은 일희일비하지 않고 진득하게 가져가겠다고 결심했으니까 굳이 기계적으로 가격을 보고 사고 팔 필요 없다 라고 마음 편한 재테크를 지향하는 투자자로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에 생긴 변수, 이란 전쟁이죠. 그래서 요즘 미국 주식이 좋지 않은데 그에 대한 대처법 첫 번째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긁어 부스럼입니다. 둘째, 세일 찬스를 누리세요. 내려갈 땐 가볍게, 올라올 땐 무겁게 하던 대로 꾸준히 성실하게 분할 매수하는 게 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셋째, 저는 손절도 안 합니다. 마음 편하게 삶을 지키면서 돈도 버는 재테크. 느려 보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빠른 토끼와 거북이의 거북이 같은 재테크.
지향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말했죠. 너무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번 조정 기회를 삼아서 좀 다지고 갈 필요성이 있다. 저도 여기에도 동의했어요. 오히려 넘어졌을 때 뭐라도 줍고 가자. 넘어졌을 때 잠시 쉬다 가자. 오히려 기회가 오고 있는 게 미국 주식에서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대한 기대들, 그리고 연계된 한국 주식 코멘트들, 그리고 채권이나 금, 환율에 대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의 간략한 코멘트들, 요거는 말씀드린 대로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쌈박하게 PPT에 그림도 많이 안 넣고 내용 위주로, 핵심 위주로 많이 다뤘는데 이런 시의적절한 영상 마음에 드셨을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주변인들에게 공유까지 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유쾌하고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